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화웨이 쇼크,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이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이 이제 아이폰을 government official들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아마 이달 초, 지난달 말이었을 텐데요. 9월 초, 8월 말 중국이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인데요. 여기서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포함한 뭐 여러 외국 브랜드 기기들을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였었는데 그리고서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 다 확대됐다. 한마디로 이제 공무원 전체, 국영기업까지 다 아이폰 금지령이 확대됐다라는 그런 루머 내지는 기사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있는 그런 국영기업 공무원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게 중국 뭐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구이고요. 뭐 공무원만 해도, 공무원 뭐 국영기업 해도 15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여러 애플의 이런 프로덕트들이 다 금지됐다고 하니까, 애플워치, 뭐 에어팟, 뭐 이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나요? 애플에서도 뭐 주식이 한 3%, 4%, 토탈 한 5, 6%가 이틀에 걸쳐서 빠졌었어요. 애플 매출이 한 20%, 그러니까 전체 미국, 유럽, 중국 순서인데 20%니까 뭐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졌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월 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레이몬도라고 하는 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입니다. 지나 레이몬도예요. 그래서 대중무역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강경파로서 알려져 있고요. 이 커머스 세크레터리니까 상무부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었던 게 최첨단 미국 기술 이 중국에 판매 안 한다. 또한 이런 미국 기술은 리스트릭션을 계속 걸겠다. 함부로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이런 강경한 발언이었는데, 이분이 지난달 말에 갔죠. 그 매파적인 의견을 가진 상무부 장관이 가는 거니까 이게 나름 다들 긴장하고 어떤 얘기를 또 쏟아낼 것인가를 다들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8월 27일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때 이 상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다. 그게 뭐였냐면 화웨이였어요. 화웨이에서 깜짝 말하자면 발표를 한 거죠. 새로운 스마트폰 신제품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중국의 기존의 이 제품들에 비해서라고 하는데 메이트 60 프로라고 하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미국의 어떤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발전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 따르면요. 분석을 하기를 미국에선 이제 제재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어떤 핵심 기술 발전을 막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촉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메이트 60 프로의 발표로 인해서.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기를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이런 반도체 칩들이 7나노미터 중국이 자체 생산한 어떤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 분야 AI라던가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은 신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늦추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막음으로써 이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지할 거다. 앞서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여러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근데 한쪽에서는 상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화웨이,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웨이라는 그 기업이 갖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상무부 미국에서는 풀어줄 생각 없어. 7나노급 반도체 기술 중국 금지하고 계속 할 거야 했더니 그런 거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우리 이미 이거 발표했는데? 라고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서는 골탕 먹인 게 아니겠냐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다라는 것. 물론 한국 신문에도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유죠. 양쪽에서 지금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요. 미국의 또 강경한 쪽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도 놀라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상무부 장관은 어디를 보냈냐면 여기 디즈니랜드에 보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조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강경한 발표를 하고 또 화웨이가 그런 거 뭐 알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이미 우리 기술로 다 발전했고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악수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디즈니랜드 놀다 가세요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 정가에서도 이거 가서 기껏 뭐 이러고 온 거냐라는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언론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조롱조로 신났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여러 밈들 있잖아요. 그 상무부 장관이 여기서 뭐 이렇게 디즈니랜드에서 뭐 하는데 옆에서 놀리는 그런 것들도 꽤나 많이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왜 화웨이 최신 폰에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그리고 이게 신제품이 발표가 됐던 날이요. 마침 9월 3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 애국주의가 엄청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 판매가 이번에 또 어마어마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 그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뭐 78주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됐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화웨이가 뭐냐, 왜 화웨이의 최신 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냐라고 했을 때 화웨이가요, 이게 한자로 화위인데 중화유위, 제가 이거 적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고,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중국의 미래, 뭐 중국을 위해 뭐 행동한다, 뭐 기업 이름치고는 굉장히 이색적인 좀 어뉴저한 그런 걸 텐데, 그래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뭐 기업명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화웨이는 상장 기업도 아니라는 거죠. 지분 구조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뭐 공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나왔던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여기 숨겨진 지분 오너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영기업, 국가 차원에서 이게 설왕설래하는 거고요. 중국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이게 진짜 주인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는 이런 무적의 기업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난 애플, 뭐 화웨이의 발표, 상무부 장관의 방중, 거기서 벌어졌던 두 나라 간의 어떤 긴장감 뿐만 아니라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다라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제재, 그리고 이 제재를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정부의 입장은 또 이렇지만 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업은 또 뭐 정치적인, 그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을 당연히 고려하고 또 배려 내지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업의 이익 내지는 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냐라는 그런 평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사실 지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인텔,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 굵직굵직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상무부를 가가지고요, 계속해서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라, 그리고 세계 최대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주요 경영진들이 국무성 장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상무부 장관, 뭐 이런 뭐 국가안보위원장들과 면담을 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구매 금액이요, 180 빌리언이니까 1,800억 불, 한화로 230조 가량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시장에 있어서 구매의 32%를 차지하는 거니까, 이게 그동안 대중국 수출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런 어떤 우려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좀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아주 목소리를 특히 높인 사람이요, 누구냐? 이 사람이 또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창업가이자 CEO죠. 대표인데 타이완이세요. 타이완이스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건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거는 지금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이 긴장, 전쟁은 미국의 어떤 기술 산업 전반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왜? 이게 결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기술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뺏긴다 그러면 이걸 대신할 시장은 구할 수 없다. 대체 시장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단점, 당연히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망할 거냐? 본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충분히 해외에서의 수입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하면
이들은 결국은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스스로 만들면 결국은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 미국 기업은 시장도 잃고 어떤 경쟁에 있어서 우위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현황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이어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 뭐 애플을 금지했다, 뭐 화웨이의 어떤 신제품 발표, 상무부 장관의 방문과 강경한 어떤 입장 표명, 뭐 디즈니랜드, 또 미국 반도체 여러 기술 기업들의 대표들의 어떤 조심스러운 반발,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또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살펴볼 만한 시사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